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현대백화점 신선식품 수요 예측 모델 구축을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한 팀 4입니다. 저희는 본 발표를 통해서 저희가 수요 예측 모델링을 하게 된 전반적인 과정, 그리고 산출된 결과물을 현대백화점 실무 환경에 어떻게 적용하고자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본 프로젝트가 비즈니스적으로 갖는 의미를 분석하고 결론을 공유드리며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저희는 결국 AI 수요 예측 모델링을 통해서 현대백화점의 발주 의사결정을 서포트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수익성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선식품 중 매출 비중이 가장 높았던 첨가 카테고리로 범위를 좁힌 후, 또한 여러 가지 점포 중 가장 매출이 높았던 3개의 점포로 범위를 좁힌 후에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 수행 단계를 총 3개의 단계로 나누어 수행을 하였으며, 각 단계에 맞는 액션 플랜을 수립하고 수행을 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현대백화점의 경우 운영계인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나눠져 있는 구조로 저희의 데이터 추출은 데이터 웨어하우스 환경에서 진행되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총 오퍼레이셔널 스키마와 고객과 관련된 커스터머 스키마 2개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았으며, 저희의 프로젝트 주제 자체가 고객 수요를 예측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보다 운영 관점에 데이터가 적재되어 있는 오퍼레이션 스키마를 위주로 데이터를 추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선 성공적인 프로젝트 데이터셋 구축을 위하여 우선 스키마 내에 있는 모든 테이블들을 전수조사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통해 1차적인 필터링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필터링 된 테이블과 컬럼들의 데이터의 품질이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한 후 2차 필터링을 진행하였으며, 그 이후 현업 담당자분들과 컬럼과 테이블과 관련된 논의를 끊임없이 거치며 궁극적으로 8개의 테이블 그리고 23개의 컬럼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설정된 8개의 테이블 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ERD를 설계하였으며, 해당 ERD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데이터적인 관점 그리고 비즈니스적인 관점으로 정리를 하여 추후에 활용함에 있어서 용이함을 좀 추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까지의 과정에서 모든 데이터의 품질이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었고, 총 3가지의 좀 아쉬운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저희의 수요 예측, 품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 재고, 행사, 상품 속성에 대한 데이터에 좀 아쉬움이 있었고, 해당 부분을 발견하여 현업 담당자들과 함께 논의를 거친 끝에 현대백화점 내부적으로도 이 부분을 개선해 나갔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어서 본 프로젝트를 넘어서 또 이 부분 또한 유의미한 성과가 아니었나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는 내부 데이터셋뿐만 아니라 결국 고객의 수요 예측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 데이터셋 또한 확보를 하였는데요. 고객의 집객과 직결적으로 연결되는 기상 예보 데이터와 공유일 데이터를 API 호출을 통해 확보하여 저희의 모델링에 필요한 데이터셋에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궁극적으로 다음과 같이 MBD, 즉 최소 기능 단위의 데이터셋을 구축하게 되었는데요. 저희는 총 20만 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확보하였으며 총 22개의 컬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 800개 정도의 상품에 대한 데이터가 담겨 있었으며 약 3년치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MBD 데이터셋은 단순 이번 프로젝트를 위한 데이터셋이 아니라 추후에 별도의 프로젝트가 진행될 때 데이터의 표준을 제공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음을 저희는 공유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는 약 600개의 첨가 SKU 중에서 POC 목적으로 중요 SKU를 필터링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전체 SKU의 23%가 매출의 80%를 차지하는 파레토 효과를 보였습니다. 최종적으로는 파레토에 속하면서 테스트 기간에 활성화되고 협의를 통해 대표성이 확보된 SKU를 수요 패턴별로 2가지를 선정하여 총 8개의 SKU를 POC 대상으로 확정했습니다. 저희는 현업 프로세스를 고려하여 예측 호라이즌을 설계했는데요. 현대백화점 첨가 발주는 전날의 값을 확정하면 다음날 직매입이 되는 구조로 리드타임이 하루입니다. 여기에 백화점이 최대 이틀 연속 휴무할 수가 있고 가락시장도 매주 일요일 정기 휴무가 있기 때문에 최대 3일까지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드타임 1일에 최대 공백 3일을 더해 4일치 수요를 미리 예측해야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모델 실험은 이러한 환경을 반영하여 튜닝은 매달 첫 번째 날, 모델 학습은 매주 월요일, 예측은 매일 수행하는 시나리오로 설계했습니다. 네, 전처리 과정입니다. 원본 데이터에서 음수값을 처리하고 비활성 SKU를 필터링한 뒤 생애주기 내 결측값을 0으로 대체했습니다. 외생 변수는 두 가지를 반영했습니다. 날씨 변수는 상관계수가 낮았지만 베테랑 발주 담당자의 식견을 토대로 연속형 변수로 포함했습니다. 공휴일 변수는 유형을 나눠서 이진 변수 인코딩을 적용했습니다. 전처리된 데이터셋은 모델에 따라 두 가지로 분화가 되는데요. 첫 번째로 딥러닝 및 시계열 모델의 경우 실무 상황에서 데이터 갭을 고려하여 예측 호라이즌을 5로 설정하고 첫 번째 예측값을 제외해버려서 T+1부터 4까지의 예측값만을 활용했습니다. 윈도우 방식을 통해 시계열성을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했고요. 외생 변수는 세 가지로 구성했습니다. 상품 코드처럼 변하지 않는 정적인 외생 변수, 매출 금액처럼 과거값만 활용한 외생 변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휴일 여부처럼 미래값을 확인할 수 있는 미래 외생 변수입니다. 다음은 머신러닝 데이터셋입니다. 호라이즌을 변수로 처리하여 1, 2, 3, 4 별로 타겟값이 매칭되는 구조이고요. 변수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레그 1이나 전날 평균 판매 가격처럼 호라이즌과 무관하게 과거에 고정되는 변수가 있고, 예측 대상 날짜의 공휴일 여부, 그리고 타겟 날짜의 과거 동일 요일 값을 참고하도록 하는 이런 유동적인 레그 변수들은 호라이즌에 따라 변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품 코드를 인코딩하여 글로벌 방식을 구현했습니다. 저희는 총 17개의 모델을 실험했습니다. 통계 기반 시계열 모델은 3가지를 실험했고, 머신러닝 모델은 SKU별로 만드는 로컬 방식 4개와 하나의 모델로 모든 SKU를 커버하는 글로벌 방식 4개로 구분했습니다. 다음으로 홀트 윈터스 모델이 시계열성을 학습하고 그 잔차의 머신러닝 모델이 비선형 패턴을 학습하는 앙상블 모델 2개, 그리고 딥러닝 모델 4개를 실험했습니다. 네, 실험 결과입니다. 성능 지표 기준으로는 머신러닝 모델이 모두 상위권을 차지했고요. 대부분 업계에서 통용되는 기준인 MAP 40%를 상회하는 성능을 보였고, 저희는 약 32% 정도까지 오차율을 낮출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성능, 튜닝 및 피팅 타임, 그리고 운영 복잡도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XGBoost 글로벌 모델과 라이트 GBM 글로벌 모델을 최종 프로덕션 모델로 선정했습니다. 최종 모델은 확률적 예측이 가능하도록 설계를 했는데요. 평균 수요량인 P50을 도출함과 함께 수요가 그보다 미만일 확률이 10%를 의미하는 P10으로 보수적 발주를 지원하고, 수요가 해당 값을 초과할 확률이 10%를 의미하는 P90으로는 공격적 발주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실무 운영은 월별로 XGBoost와 라이트 GBM 중 더 나은 모델을 선택을 해서 한 달간 운영을 하게 됩니다. 오른쪽 자료는 2025년 12월 기준 결과이고요. 대부분이 실제값이 P10에서 P90 구간 내에 80% 이상 포함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간 발표 때 비교 기준으로 삼았던 전주 동일 요일 모델과 비교했을 때는 평균 MAP 기준 약 30% 개선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모델을 통해 현업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인터뷰를 통해서 니즈를 파악했습니다. 첫 번째로 예측 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부가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 곳에 산재된 발주 참고 정보를 통합해야 할 필요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신제품 수요 예측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니즈를 반영해서 대시보드는 두 가지 화면으로 설계했습니다. 발주 담당자 화면에서는 정보 통합, 예측값 제공, 챗봇 기반, 예측 근거 설명, 그리고 신규 상품 수요 예측 기능을 지원합니다. 모델 관리자 화면에서는 성능 모니터링과 학습 스케줄 관리 기능을 구성했습니다. 최종 파이프라인 아키텍처입니다. 데이터 레이어에서는 데이터를 추출하고 전처리하여 저장하고요. 머신러닝 레이어에서는 모델을 튜닝, 학습하고 예측값을 산출하여 저장합니다. 마지막 에이전트 레이어에서는 대시보드를 구성하고 챗봇을 통해 발주 담당자를 지원합니다. 이때 챗봇은 최근 판매량, 주요 영향 요인, 날씨, 공휴일 등 예측 관련 변수를 맥락으로 함께 전달을 받기 때문에 예측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위수 예측의 P90은 넉넉하게 잡았을 때 수요, 이처럼 좀 기술 용어 없이 쉬운 말로 풀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챗봇이 예측 모델 관리자와 발주 담당자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대시보드 시연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계정의 첫 번째 상황은 발주 담당자이고요. 저희는 계정에 따라서 다른 화면을 구성을 했습니다. 네, 발주 화면이고요. 여기서 발주 날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밑에 테이블에서는 예측값, 전날 판매량, 전주 판매량, 주요 영향 변수, 그리고 챗봇 버튼을 누르게 되면 예측에 대한 부가 설명 목적의 리포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발주 담당자를 가정해서 해당 모델이 날씨를 반영했는지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 저번 주 동일 요일 값을 학습에 썼는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최대한 쉬운 말로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챗봇 기능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신규 SKU 예측 기능인데요. 실제로는 지금 판매하지 않는 수라향이라는 천혜향 계열의 과일을 넣어보았습니다. 보시면 AI가 수라향과 유사한 상품을 선별하고 그 상품의 판매 데이터를 확인하여 수라향의 발주량을 추천해주는 기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상황은 예측 모델 관리자를 위한 화면입니다. 이번에는 어드민으로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점포와 날짜를 선택할 수 있고 모델 파이프라인이 정상적으로 돌아갔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1월 1일을 가정했기에 이 달의 첫 번째 날이므로 튜닝이 돌아간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모델의 성능을 확인하는 기능입니다. 네, 이렇게 눌러서 SKU별로도 확인할 수 있고 선정된 모델과 하이퍼 파라미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밑에는 추가적으로 성능을 확인하는 기능이고요. 주의가 필요한 SKU와 SKU별 이렇게 성능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스케줄 캘린더인데요. 모델의 튜닝과 피팅을 새롭게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튜닝을 이런 식으로 날짜를 지정해서 저장을 하면 이렇게 예약이 가능합니다. 네, 시연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종혁 원우가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개발한 모델의 어떤 정량적인 효과를 산출하기 위해서 저희는 뉴스밴더 모델을 선택했고요. 뉴스밴더 프레임워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뉴스밴더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좀 이렇게 나온 최적 발주 의사결정 양이 나오고요. 그거를 베이스라인 삼아서 저희 모델에서 나온 의사결정 양과 비교를 해봤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라클 같은 경우는 완전 정보 체계 하에서 만약에 뭐 전지전이라는 신이 왔을 때 발주 의사결정을 할 때 완전히 수요와 동일한 결정을 할 테니까 그걸 어퍼 바운드로 놨고요. 이렇게 세 가지 모델을 좀 비교해 봤을 때 뉴스밴더 대비해서 저희 모델이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프로핏 개선 효과가 있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저희가 5개 SKU를 가지고 실험을 했고요. 총 300일 수준의 그런 기간을 가지고 저희가 측정을 했는데요. 그걸 다 합쳤을 때 뉴스밴더 모델, 그러니까 가장 최적 의사결정 모델 대비해서 저희 머신러닝 모델이 상대적으로 1.2억 수준의 손익 개선 효과를 보였고요. 서비스 레벨을 90%로 강제로 올렸을 때에도 지금 동일한 원가 구조, 원가 가격 구조를 갖고 있는 것 하에도 저희 서비스를 90% 올렸을 때 고객 만족도 더 신경 쓴다.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런 경우에도 저희 모델이 저희 뉴스밴더 모델 대비 1.8억 수준의 개선 효과를 보였습니다. 정상적인 기대 효과도 산출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데이터 자산화입니다. 저희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뭔가 활용 관점에서 이 데이터들을 봤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수집하고 뭐 전처리하고 활용하는 그런 사이클을 계속 유지하셔서 더 많은 풍부한 데이터를 더 넣어주시면 더 많은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나중에 뭐 기업 가치 평가에도 이런 데이터 활용 같은 뭐 운영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평가에 반영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MD분들 중에서 주니어분들이 굉장히 좀 계신데요. 그러니까 발주 자격증을 처음에 오셔서 하셔야 되는데 사실 뭐 모래밭에서 구슬찾기라고 하나요? 좀 이렇게 아무런 가이드가 없이 뭐 약간의 지식 가지고 하시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하도급사에 좀 의존하시는 부분들이 있었어서 약간 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지원드리기 위해서 저희 에이전틱 AI 저희가 개발한 이 시스템을 통해서 좀 지원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빠르게 온보딩할 수 있다. 또 다른 업무를 좀 더 신경 써서 하실 수도 있고요. 뭐 시니어로 가시게 되면 빠르게 그로 인해서 전체적인 프로핏도 개선이 많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비프로모션 제품에 대해서도 뭐 프로모션 제품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발주하시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좀 이제 좀 어느 정도 하방을 좀 높여드렸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고요.
이제 POC 모델이 개발이 됐고요. 이제 천천히 적용해 나가셔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액션들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이렇게 제안을 드릴 텐데요.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만든 POC 모델 자체를 좀 이렇게 소프트 랜딩 시켜줘야 될 것 같고요. 이걸 좀 구성원들한테 강제로 이렇게 쓰게 만들기보다도 점차 이렇게 스며들듯이 좀 전략을 잘 짜셔가지고 이렇게 제안하면은 아마 피드백도 받고 계속 개선 활동을 해 나가시면 전반적인 변화를 이끄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또 저희가 개발한 모델은 POC 모델입니다. 앞으로 모델 고도화도 하셔야 되고요. 범위도 확장하셔야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는 통합진능형 SCM을 구축하셔야 되는데요. 뭐 발주 의사결정, 발주하시는 분들을 완전히 뭐 AI로 대체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뭐 아예 선례가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월마트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선례가 많이 기술적 숙련도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미 충분히 도입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프로젝트 초기에 저희 프로젝트 팀 누군가가 저희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곧 이런 세상이 오시겠죠 하시면서 이런 도서 문구를 하나 보내주셨는데요. 뭐 이렇게 처음에 적어보고는 아마 저게 될까, 뭐 어려운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와서 저 문구를 다시 읽어봤어요. 다시 읽어보니까 어느 정도 저희의 아웃풋과 꽤나 일치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2025년 되게 큰 시기인 것 같은데요. 이미 기술적으로 숙련도는 많이 넘어왔고 이제 사업계에서 많이 도입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의 대부분은 아마 기존에 돌아가고 있는 톱니바퀴를 돌리는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기업은 운영이 되는데 사실 혁신과 성장은 없죠. 기업의 톱니바퀴 따로 돌아가는 톱니바퀴가 하나 있을 텐데 거기에서 이제 꿈꾸는 사람들이 모여서 혁신과 성장을 계속 도출해 내시기 때문에 그 톱니바퀴 자체가 기존의 톱니바퀴들과 잘 맞물렸을 때 전체적인 기업의 어떤 성장과 혁신이 발생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저렇게 꿈꾸시는 분이 있다고 저희는 확인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혁신과 성장을 더 이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더 고객을 더 행복하게 세상을 더 풍요롭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프로젝트 팀은 현대백화점의 끊임없는 혁신과 성장을 응원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